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모시고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이 갤럽이 7일부터 9일까지 네.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임 2주년 여론조사 결과가 24%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번 조사 때도 24% 했던 것 2주 같아요. 전에요. 예. 그리고 그 전주는 23%. 23이었습니다. 아주 최저로 떨어졌는데. 총선 이후에 23으로 내려갔다가 뭐 고작 1%밖에 올라오지는 못한 결과입니다. 지금 7일부터 9일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기자회견은 일부만 반영이 됐겠네요. 거의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나 취임 2주년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6공화국,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이후에 이 6공화국 들어서는 지금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 국정을 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려야죠. 예.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고영신 박사님하고 제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 시간에 지지율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가정이십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5%였다면 총선 압승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몸을 숨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야당의 어떤 공세에도 거침없이 내가 가야 될 길은 대한민국의 개혁입니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분명합니다. 자신감 있게 국정 운영 어깨 쫙 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지금 24 가지고는 기대하고 또 목표로 하는 또 우리 방송에서 강조하는 45%에 턱없이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2대 국회 들어가 보십시오. 조국혁신당 또 거대 공룡정당인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특검법 밀어붙이고 대통령 물러나라 소리. 아니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검사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방송에서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해보라 이랬더니 박은정 전 검사가 지지율이 몇 %가 돼야 내려올 겁니까? 그 이야기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지율을 꼬투리로 잡고 끊임없는 물고 늘어지기 공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광산 시민소통관을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광삼. 광삼입니다. 서울신문 출신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광삼이냐 김주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율을 무조건 하고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 몇 사람만 보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28%로 네. 아마 3당 통합도 하고 그랬는데 크게 그 당시 지지율은 올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북방 정책 이런 것을 실시를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정권 재창출을 했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를 맞으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IMF를 극복하고 특히 인사 이 부분에서 탕평 인사를 하면서 평가를 받았는지 아니 비서실장 김중건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이현재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총장 이명재 그러니까요. 호남 사람 배제해버리고 TK 이명재 경북을진의 김중건 그래서 49%를 얻었네요. 그 다음이 문재인이 47 이명박 44 뭐 이런 순인데 YS도 37 어쨌든 이 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큰 일인데 지금 부정평가를 보니까 늘 나오는 얘기지만 민생, 경제, 물가가 19%로 1위입니다. 부정평가. 두 번째가 소통 미흡이 15%입니다. 나머지는 뭐 3, 4%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제와 소통.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게 최상병 특검 아닙니까? 갤럽에서 조사한 것 보더라도 57%가 특검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반대는 29%밖에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조사, 데일리한 조사를 보더라도
이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부적절 59.8, 60%예요. 데일리에이라는 매체는 보수 성향이 강한 매체입니다. 보수 성향이 그런데도 이 조사에서도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특검 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인데 그래도 특검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찬성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최상병 특검 이 문제가 지금 28일 날 거부권을 그렇죠. 아직은 행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해결했죠.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2일 날 단독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일 날 재의결. 재의결을 하는데 뭐 안철수 의원이라 몇 사람들이 자기는 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좀 지켜봐야 할 문제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게 이제 제1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우리가 정확하게 적중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4주 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예, 진즉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도 9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10일 날 바로 청계천과 금요일 영천시장을 찾아갔어요. 서대문에 있죠. 청계천이라는 게 우리 직장인들,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인가 소통의 장소예요. 영천시장 경제와 물가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9일 날 기자회견했는데 10일 날 잇따라서 대통령실 기자실을 또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이게 바로 대통령실이 뭔가 좀 달라지기는 달라진 거 아닌가.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가 홍철호 정무석 정무라인이 바뀌면서 현장을 알죠.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맞습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건 저게 농이 아닙니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고영신 TV를 보면서 저런 걸 우리는 왜 못 받아들이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소통하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청계천에 갔는데 그럼 40대 화이트 칼라는 민주당만 찍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저 사람들은 청계천에 있는 직장인들은 다 민주당 찍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뭐 돌볼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 전혀 아니에요. 대통령 나갔더니 너무 좋아해요. 뭐 자주 나오세요 하고 막 난리 아닙니까? 서대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전부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갔더니 물론 이제 지금 서대문 이 구청장은 이성은이라고 예전에 서대문에서 유명하게 YS대 이성은 구청장이 YS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상하나 잘해라 이랬던 그 YS에 제가 그 목소리도 생각이 나요. 근데 딱 붙어가지고 영천시장에서 너무 좋아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은 보이는데 우리 고 박사께서 경제와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경제부총리 왜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경제부총리가요 매일 국민 브리핑 하셔야 돼요. 체감 경기가 어떤지 지금 대외 변수가 없는지. 코로나 때는 매일 브리핑하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의료개혁만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합니까? 저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경제부총리가 적어도 추경호 할 때는 이름이라도 들렸단 말이에요. 추경호. 지금 사람들 경제부총리 누군지도 몰라요. 안 보여요. 저는 매일매일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더 주도적으로 경제브리핑, 대외브리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고 그다음에 굉장히 물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배추값, 그다음에 뭐 사과값, 배값 난리예요. 그러면 곧 금방 여름철 다가오고 휴가철 다가오면 물가 올라가고 또 추석 명절 되면은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수박이 이제는 된다고 그러네요. 금사과에서. 금수박이 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 빨리 경제부총리가 지금 의료개혁만 매일 박민수 차관이나 한덕수 총리가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경제부총리 딱 나온 뒤에 1차관, 2차관 해서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다.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브리핑 왜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1시간 동안. 외국을 나가거나 특별한 국무회의 있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이 라인 같은 것도 라인 야후 문제고 지금 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럴 때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이 나서면 또 전변전이 돼요. 그렇죠. 일본도 총무성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성 그건 철저히 우익 인사예요. 그 사람이 그 외교장관 하다 간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이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이 한일 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이재명이는 병상에 있어갖고 그 라인 사태 또 오늘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놔두면은 아주 친일 나라 팔아먹는 거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보시면은 모든 게 정치예요. 지금 네. 병원 들어간 것도 정치, 병원에서도 딴 이야기 안 하잖아요. 병상 정치하고 있죠. 병상 정치하고 있잖아요. 라인 야구 어떡합니까? 이거에 이런 거를 야권에 우리가 이 질질 끌려다니고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딱 그게 그 소통을 하셔요.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소통은요, 정치 소통이 아니라 정책 소통을 하면 돼요. 이건 어떻다, 연금 계획은 어떻다. 경제 살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영천시장 방문해서 상인들한테 물가 잡는데 정부가 총 동원해가지고 그냥 총력 제재로 나서겠다 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래서 상인들도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야당만 하더라도 우선 뭐 최상병 특검 이걸 가지고 아직 개원도 안 하고 금배지도 안 단 당선인들이 지금 천막 농성에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입법 독재를 하겠다. 입법 독재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분적 법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25만 원 그 민생지원금 네. 정부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법에다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지불을 하라까지 행정부가 할 일까지는 이제 다 해버리는 거죠. 입법부가 뺏어가겠다는 게 그렇죠. 거대 야당 이런 사고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해먹겠다 이게요. 어느 유력 언론과 인터뷰 보니까 뭐 합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되면은 국회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밀어붙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국의 신당까지 포함하면 187석이에요. 예. 밀어붙여 이거예요.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나왔던 대로 밀어붙여. 자 상임위도 다 우리가 밀어붙여. 예산도 밀어붙여 이거예요. 292석까지 밀어붙이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믿을 것은 오로지 여론입니다. 여론. 국민뿐이 없어요. 국민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이 지금 24%밖에 지지를 안 하니 이게 지금 문제고 그래서 연이틀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들 출입 기자들고 일일이 악수를 하고 그럼요. 그 전날 기자회견 때 손을 아무리 들었는데도 지명을 못 받은 동아일보라든가 MBC 기자들한테도 이제 서너 달에 한 번씩은 해가지고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예. 또 중요한 문제 있으면은 뭐 수시로 내려와서 뭐 정식 기자회견은 예. 아니라도 짤막짤막하게 뭐 문답, 일문일답 이렇게 측문즉답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한 것은 결국 지금 민심에 예. 이 부응하지 않아 가지고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맞습니다. 인식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정권 내내 MBC가 뭐 아무리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쓴다 하더라도 너는 대통령이 더 대담했으면 좋겠어요. 대범하게. 다음번에 기자회견할 때는 김수경 대변인이 정해주기 전에 MBC 기자분 계십니까? 먼저 질문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대답하겠습니다. YTN 기자분 계십니까? 동아일보 저기 우리 박민혁 기자 질문하세요. 그러면요. 예.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야 정말 윤석열 대단하다. 달라졌네. 역시 저게 윤석열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에 대한 반응도 뭐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도 듣기 훨씬 실보다는 많았다 이런 평가가 그럼요.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부정평가, 민생 경제, 이 물가 잡는 거, 소통 이 부분만 잘해도 충분히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얼마든지 108석 가지고 3년을 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요. 예. 저는요. 제가 데이터 전문가니까 대통령 지지율 단박에 안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해야 될 것을 국민 앞에 당당히 1개월, 2개월 해나가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34%예요. 예. 민주당은 30%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럼요. 아까 말한 데일리한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은 31.3, 예. 국민의힘은 31.8. 더 높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도 한 10% 이상 갭이 있어요. 국민의힘 그렇죠. 지지율이.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보다도 2, 3%가 높아요. 높다니까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아유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지 민주당이 잘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을 심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거라는 거는 어쨌거나 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를 하려면 민주당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표가 간 거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반사이익, 정치적 어부지리를 제대로 얻었다. 제대로 얻어갔다가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은 지금 민주당이 잘해서 예뻐서 훌륭해서 이재명 대표가 탁월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결과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결과 뭐냐? 국민들은 이거예요. 민주당 야 까불지 마.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국민들이 제일 무서워. 우리 또 평가할 거야?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야라고 하는 것은 극적 효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이제 대통령도 나름대로 이 민심의 준엄함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도 거기에 부응을 해줘야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너무 지금 질이 멸렬하고 예. 도대체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참패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떨어진 사람들만 그냥 절치부심하고 가슴을 치고 108명 우리 금배지 달았어. 예. 달면 되는 거지 뭐 야당이면 어때 뭐 이런 생각 하나요? 큰일이에요. 큰일이고 저는 그래서 고인물은 그냥 그저 썩을 뿐이다. 뭐를 말씀드리냐면 세수를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정말 혁신을 하려면 저는 이런 그 분의 이름이 잘 생각 안 납니다만 경영계에서 엄청난 혁신가 이걸 이룬 김신장인가 그런 분이 계세요. 예. 자, 여러분들 대체로 제가 누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되지 그분이 막 기업 개혁이나 이런데 전도사 같은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 반도체나 이쪽도 혁신을 예. 이룬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데려와요. 싹 다 바꿔라. 마치 이건희 전 고 삼성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저는 무슨 말씀드리냐. 다 바꾸라. 마누라 빼고 자기 자신도 다 바꾸라. 이름이고 뭐고 다 바꾸라. 밑바닥부터 반스까지 런닝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항우여 비대위원장 훌륭한 분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경륜이 없지만 지금 대통령 뭐도 신경 써야 되죠. 또 홍준표 시장이 방자하다. 왜 지금 빨리 전당대회를 안 하나. 뭐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거 뭐라고 하든 간에 딱 소신을 가지고 할 사람이라면 저는 외부인이 들어왔었어야 됐다. 적어도 비대위원장으로 싹 갈아엎어서 어이구 이거 뭐야? 당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이럴 정도로 사실은 바꾸지 않으면요. 이건 혁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좀 시너지가 나을 것 같고 지금 국무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예. 총리도 늘 관료 출신들 이런 사람보다도 전에 배 대표님이 이야기한 대로 기업이라든가 뭐 특정인을 뭐 거론하기보다는 기업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와갖고 실물 경제도 알고 예. 또 학적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사학위도 있고 예. 미국 그 뭐 유명 대학에 가서 MBA도 한 사람들 이 국제 흐름도 그러면서도 알고 CEO를 이런 치는 사람들 그럽니다. 딱 총량 예. 요 경제 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전에 김대기 경제 달인이라고 그 비서실장 시고 총리 시켰는데 뭐 한 거 있습니까? 그 자리 지키는 것 외에는 그런 좀 변화를 줬으면 하는 거 어떨까? 아니 저는 100% 공감하는 게 우리 고 박사님이 정말 이런 흐름을 읽고 경륜 또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인사이트를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여야할 거 없습니다. 아니 트럼프는 누구 데리고 왔습니까? 머니신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골드만삭스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정권 사장하던 사람을 국무총리 되려면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미국은 보십시오. 미국은 빌 클린턴 때도 재무장관이 누굽니까? 루빈.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그때 경제 잘 돌아가요. 트럼프 때도 머니신 하니까 경제 잘 돌아갑니다. 저는 무슨 말씀 드리냐면 국무총리도 지금 우리 경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실물 경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관료로 정말 탁상 행정을 했던 탁상 이 정책을 했던 사람 말고 정말 시장을 알고 기업의 이 정말 이 절박한 벼랑 끝 경영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까 앞으로 좀 더 주시를 해보도록 하시죠.